자, 여러분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연결됐습니까?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네. 잘 들립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68세요. 68세. 네.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보실게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무릎이 네. 이렇게 걷다 보면 우두둑 소리도 나고요. 네. 튕겨지는 느낌도 들고요. 아이고, 네. 네, 너무 아프고 계단은 뭐 올라갈 수도 없고 아이고, 그게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한 3, 4년 정도 됐어요. 아이고, 3, 4년 됐는데 치료는 당연히 받으시고 검사도 받아보셨겠죠? 네.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 4단계? 관절염 4단계. 네. 네. 그래서 적절한 치료는 어떤 겁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던가요? 지금은 뭐 할 수 있는 거는 수술이라고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네. 수술하는 것도 무섭고 그래갖고 네. 망설이고 병원에만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요. 네. 네. 어머니 근데 제일 나쁜 게요. 네. 제일 효과가 떨어지는 게 네.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명답이네요. 네. 아무것도 안 하면 결과가 네. 좋을 수가 없어요. 뭘 하시더라도 하셔야 뭐가 효과가 있고 다만 네. 얼마라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물론 어머니 마음도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 게 더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지금보다 더 수술하- 나빠지고 더 망가지면 네. 어떡하나 이런 걱정 때문에 그러신데요. 그래서 네.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네. 뭐가 망가졌는지 정확하게 네. 진단을 하시고 네. 거기에 어떤 치료가 제일 적합한지를 어머니가 여태까지 사시는 환경이나 경제적인 여건이나 아니면 네. 또 집안 환경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결정하셔야 되는데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셔서 행동에 나서셔야지 아무것도 네. 안 하고 계속 고민만 하시면 결국은 네. 나중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퇴행성 관절염의 특징이 네. 아무것도 치료를 안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러다 말겠지가 아니라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계속 망가져요. 근데 네. 저기 조금 무리하게 걸으면 네. 무릎이 너무 아파서 통증 없는 주사, 안 아픈 주사를 맞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세요. 네. 예. 그리고 이렇게 약간 비탈진 길을 가도 뒤로 걷는 편이고요. 그렇죠. 어머니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진통제를 맞으면 덜 아프시죠? 잠깐만 덜 아프고요. 하루 이틀 어쨌든. 되면 도로 아파요. 어쨌든 덜 아프시죠, 그죠? 네. 그럼 연골도 좋아질까요? 안 좋아지겠지요? 그렇죠. 네. 진통제는 어머니가 통증을 못 느끼게 해드리는 약이지 네. 연골이 좋아지게 하는 건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 지금 이미 관절염 4기라고 진단을 받으셨으면 네. 연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요. 연골이 없는 네. 연골을 자꾸 찾으려고 그러시고 걔한테 일을 시키려고 그러시니까 네. 연골들이 이제 손을 들고 나는 못해요. 그리고 물 차고 뼈가 망가지고 이러는 거거든요. 네. 어머니 정밀 검사를 해서 연골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찾아보시고 네. 최소한의 치료로 꼭 인공관절이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치료로 내가 치료받을 수 있는지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네. 세우셨으면 행동에 네. 옮기셔야 돼. 더 미루시면 안 네. 돼요. 지금은 뭐 인공관절로다가 수술하는 것밖에 없다고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인공관절도 인공관절 전치 환술이 있고 인공관절 부분치 환술이 있고요. 네. 인공관절을 안 하고도 인공관절 효과만큼 충분히 다른 치료 방법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네. 들은 것만 인공관절 수술 합시다 이 얘기만 듣고 고민하지 마시고 네. 네. 내가 다른 방법이 없는지 어머니가 찾지 않으면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요. 네. 지금도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으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거지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찾아다니시면서 다른 치료 방법이 없는지 지금 네. 전화 주신 것처럼 이렇게 찾아서 치료 받으시면 좋은 결과가 네. 있을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미루지 마시고요. 마음 내셨을 때 빠르게 그동안 검사한 결과들, 치료받으신 내역들 잘 챙기셔서 또 다른 무릎 전문 선생님 찾아가서 또 상의해 보시는 것도 무척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빠른 실천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굉장히 젊으신 분인데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57세요. 봐요. 50대시잖아요.
예,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원장님과 말씀 나눠보세요. 다름 아니라 저는 작년 11월 말쯤에 네. 그 무릎 그 반치환 수술을 했거든요. 부분 치환술이요. 예. 네, 무릎 안쪽인가요? 바깥쪽인가요? 안쪽이요. 안쪽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그때 수술하고서 한 3, 4일 정도 있을 때 그 무릎에서 이제 이상한 소리가 났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계속 불편함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이제 선생님께서는 그냥 낫는 과정이라 해갖고 그거를 그냥 계속 있다가 지금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 아프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제 그게 그 슬개골 탈구라는 게 나와서 네. 제가 이제 선생님께 혹시나 그게 아닌가 하고 제가 여쭤봤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는 그냥 그게 염증이라 생각해갖고 그냥 이제 염증 치료 주사만 제가 3대를 맞았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나중에 보니까 엑스레이를 이제 정확하게 좀 다시 찍어달라 부탁을 했더니 슬개골 탈구라고 이게 이제 결정이 난 거예요. 결론이. 아이고. 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증상이냐면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면 뼈가 바깥쪽 뼈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이면서 이게 무릎이 흔들리는 느낌이거든요. 흔들리는 느낌. 예. 그런데 이거를 이제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 네. 6월 달쯤에서 이제 다시 한번 그때 마음에 이제 그 결정을 하고 지금 이제 제 생각에는 수술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네. 그 선생님이 이제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진짜 수술만이 방법인지 아니면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 네. 그래갖고 한번 제가 궁금해서 전화 드려봤거든요. 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그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을 하신 게 지금 기간이 얼마나 되신 건가요? 오늘로 했을 때는 딱 5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5개월이요? 네. 그런데 수술 받기 전에는 그렇게 탈구되는 증상이 없으셨어요? 없었어요.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진찰을 확실히 환자분을 진찰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한계가 있긴 한데요. 예예.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을 하면서 슬개골을 절개를 하기 때문에 슬개골이 양쪽에서 잡아주는 지지대라는 게 있어요. 그 지지대라는 게 슬개골이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할 때 그 허벅지 뼈 사이 가운데를 잘 지나갈 수 있게 양쪽에서 잡아주는 그 앵커 같은 돛 같은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건데 네네. 그 중에 반 정도를 절개를 해야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술하시면서 그 지지대가 밸런스가 안 맞아서 바깥쪽으로 탈구가 되거나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 내측 부분 치환술은 앞쪽에 있는 슬개골을 건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탈구가 계속 일어나면 앞쪽이 망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그 꼭 지금처럼 기다렸다가 경과를 볼 게 아니라 다른 의견을 좀 구해 보시고 적극적인 치료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전화 통화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근데 이게 제일 불편한 거는 이제 계단 오를 때 당연히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러면은 선생님께서는 이거를 수술을 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도 한번 상담을 해봤으면 하는 거죠? 네, 제 생각엔 그렇고요. 대부분의 원인은 슬개골이 바깥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아마 환자분은 느끼지 못했겠지만 원래 선천적으로 슬개골이 탈구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여자분들은 훨씬 더 많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을 하면서 더 악화가 돼서 지금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치료 방법이 없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바깥쪽의 지지대를 약간 그러니까 릴리즈를 해준다 그러는데 늘려놓는다. 잘라서 이렇게 텐션을 좀 줄여주면 장력을 좀 줄여주면 증상이 좋아지게 되니까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 받으시면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원장님 의견은 가급적 좀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많은 분들 지금 전화 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생방송 중에만 진행되는 중에만 여러분들의 전화 함께 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고요. 조금만 더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연결됐습니까?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나이가 78세예요. 78세이시고요. 네. 자,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어디 아프고 불편하신지 말씀 주시면 됩니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저는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주사 6차 맞고 그날 밤 자고 나서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침대에서 내려오지를 못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여러 군데를 4군데를 다니면서 대학병원도 가고 했는데 MRI도 2번씩이나 찍었어요. 네네네. 근데 병원에서 수술할 단계는 아니다 하는데요. 어디가 불편하신데요, 어머니? 무릎이 왼쪽 무릎이요. 네. 뭐 여기가 아팠다 여기 아팠다 막 아, 돌아다니면서 그래요? 아팠거든요. 근데 MRI 검사도 했는데 수술할 단계는 아니다. 예. 네. 그래요. 근데 수술할 단계는 아니다 그러고 예. 네. 병원을 다녀도 낫지를 않아요. 근데 지금은 앞쪽이 많이 아프는데요. 앞쪽이 많이 아프시고요. 무릎이 예. 붓거나 물 차거나 그러진 않나요? 조금 붓고 물이 찬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어머니 그러시면 아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인공관절할 정도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예. 인공관절할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다 그래서 치료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치료할 단계가 아닙니다는 아니에요. 아, 예. 인공관절 말고 다른 치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관절에 물이 차고 붓는 증상은 염증이 있는 거고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있는 거니까 그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해결해 주면 물이 안 차고 염증도 안 생기겠죠? 근데 병원에서 그걸 못 하시는데요, 선생님들이. 그래, 정밀 검사하신 거 있으시면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같이 또 한번 의견을 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꼭 인공관절 수술만 치료 방법이고 꼭 수술이 인공관절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내시경으로 치료할 수 있거나 또는 주사 치료로도 가능하니까 증상을 좋게 만들 수 있으니까 어쨌든 어머니 증상만 좋게 만들면 좋은 거니까요. 너무 네, 걱정하지 그러니까 마시고. 여기서 물 빼고 주사도 관절 주사도 맞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도 효과가 없어요. 네. 예. 그래요, 어머니. 그러면 MRI 검사하신 거 가지고 예. 무릎 전문으로 보시는 선생님 찾아서 또 이렇게 치료를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어떤 치료가 좋을까요? 저한테 이런 거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어머니, 예. 그 MRI 예. 촬영은 언제쯤 하셨을까요? 가장 최근에 찍은 그러니까 거. 이게 무릎 아픈 지가 한 2년 됐어요. 한 2년 되셨고요. 예. 그런데 그리고 2년 전에 MRI 촬영하신 거고요. 아니 작년에 MRI 촬영하고 1년 정도 되셨네요. 예. 2개 하나는 작년 1월 달에 하고 작년 아마 강남에 가서는 한 5월, 6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되신 네. 거예요. 그럼 원장님, 이 1년 정도 된 MRI 촬영 그 결과보는 지금 그대로 좀 참고를 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검사하신 게 있으면 어떤 검사라도 언제 검사라도 도움이 되는 거고요. 예. 만약에 증상이 좀 다른 게 있다 그러면 다시 검사해서 옛날과 비교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네요. 네, 상태가 얼마나 나빠졌는지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기존에 검사하신 거 있으시면 꼭 챙겨서 진료 다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 대학병원에 가도 또 그렇게 수술할 단계 아니다 그러고 강남에 가도 뭐 그런 MRI 찍어도 그렇게 아니다 그러고 다른 병원 두 군데 또 다른 데 예. 다닌 데가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거기서도 아니다 그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군데 가서 이제 여기 물을 빼고 또 여기 연골 주사를 맞았어요. 네. 근데도 낫지를 않아요. 네, 연골 주사 맞았는데도 증상이 좋아지는 게 없으면 어머니는 이미 중간 단계를 넘어갔다는 얘기고요. 그렇네요. 제 생각에는 네. 내시경 치료나 이런 것들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어머니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결과지 잘 챙기셔서 또 다른 무릎 전문 선생님, 다양한 치료 경험 많으신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전화 연결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릎 통증의 원인, 또 다양한 치료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끝으로 원장님, 평소에 좀 관절 좀 튼튼하게 지킬 수 있는 조언 한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많이 전화 주시는 분들 또 공통된 의견인데 진단을 이미 받으신 분들도 치료를 못 하시고 서두르지 못하시고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적극적인 조기 진단, 빨리 진단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거. 이게 치료 면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수술도 빨리 진단하고 초기에 수술하는 것만큼 좋은 건 없거든요. 그게 치료할 때는 가장 좋은 거고요. 평소에는 근력 운동 열심히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시면 10분 정도 시간 투자하셔서 네네. 관절 스트레칭을 습관화하시면 아마
튼튼한 관절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우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